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의 여자로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평온하고 잔잔하던 제 인생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건으로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지기도 했죠. 저에게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은 참 작고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남편 강민우는 6년 전 야심차게 건강기구 쇼핑몰을 창업했습니다. 피땀 흘려 회사를 키웠고 이제야 겨우 자리를 잡아 한숨 돌리나 싶은 때였죠. 저랑도 평범한 부부였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부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생기게 되었죠. 모든 비극은 어느 나른한 오후 현관 앞에 쌓인 택배 상자들 중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상자들을 거실로 끌고 와 칼로 뜯어보던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택배를 뜯어 내용물을 꺼냈는데 그중 한 작은 택배에 팔찌가 들어있었거든요. 팔찌를 시킨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싶던 차에 순간적으로 얼마 안 남은 내 생일 때문에 남편이 나를 위해서 서프라이즈로 시킨 건가 라는 생각이 언뜻 스치더군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별 생각 없이 팔찌를 열어봤는데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의 팔찌더라고요. 여러 색깔의 참이 붙어있는 팔찌였는데 딱 봐도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내게 아니라 택배가 잘못 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황급히 바닥에 떨어진 택배 상자를 다시 집어들고 찢어진 송장 부분을 확인했는데 주소는 분명 저희 집이 맞았어요. 그런데 수취인이 제 이름이 아닌 거예요. 수취인란에 적힌 이름은 조예진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민아기 때문에 제 택배가 아니었던 거죠. 조예진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고요. 아, 누가 택배 주소를 우리 집으로 잘못 보냈구나 깨달았고 다시 테이프를 붙여 밖에 내놨죠. 잘못 시킨 사람이 알아서 갖고 가겠거니 하고요. 그런데 그 택배 상자는 며칠 동안 저희 집 현관 앞에 있는 겁니다. 오며 가며 볼 때마다 너무 신경이 쓰여서 이걸 그냥 둬도 되나 싶더라고요. 제가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려고 해도 요즘 택배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연락처 뒷부분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처도 모르다 보니 연락할 길이 없었죠. 아무래도 택배사에 연락해서 오배송 신청을 해야겠다 싶더군요. 좀 귀찮기는 한데 집 앞에 모르는 택배가 계속 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볼일만 보고 들어와서 택배회사에 전화를 해야겠다 생각하며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집에 와보니 상자가 없더라고요. 아, 기사님이 이제서야 가져가셨나 보다 생각하며 안심했고 그 일은 제 기억 속에서 지워졌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남편 회사 근처에서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랜만에 남편과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몇몇 얼굴을 알고 있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장실로 들어갔는데 사장실에서는 남편이 한 여직원에게 뭘 시키고 있더라고요. 이거 스캔해서 거래처로 메일 보내줘요. 네, 사장님. 남편은 노크를 하며 들어오는 저를 그제야 보더라고요. 아, 왔어? 바빠?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저를 지나가는 그 여직원하고도 가볍게 눈인사를 했습니다. 그 여직원은 처음 보는 여직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그 여직원이 지나갈 때 제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직원 손목에 있던 팔찌였죠. 여러 가지 참이 붙어있는 그 팔찌. 그 팔찌는 분명 얼마 전 저희 집으로 잘못 배송이 되어 온 그 팔찌랑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거 그때 그 팔찌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요즘 저런 디자인이 유행인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그 여직원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아, 잠깐만 조혜진 씨. 그 서류 다시 좀 들고 와봐요.
조예진이라는 이름에 저도 덜컹 하더라고요. 그 여직원 이름이 조예진이라는 거예요. 상자에 적혀 있었던 수취인의 이름이었던 거죠. 그 말인즉슨 저희 집에 오배송되었던 그 팔찌의 주인이 저 직원이라는 거잖아요. 그 순간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저 여직원의 팔찌가 왜 우리 집으로 배송이 되었지 싶어서요. 저는 조혜진이라는 여직원을 쳐다봤는데 그 여직원도 제 시선을 느꼈는지 쳐다보더라고요. 나이는 20대 중후반 정도 된 것 같고 수수한 외모였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고 저는 멋쩍게 그냥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돌렸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점심을 먹는 내내 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왜 그래? 아니야. 아까 근데 그 여직원 누구? 조혜진 씨라고 했나? 왜? 새로운 직원이야? 처음 보는데. 3개월 정도 됐어. 단순 격리하는 직원이야. 그렇구나. 근데 왜? 저는 그 팔찌에 대해서 말하려다가 일단 입을 닫았습니다. 아니야. 어리고 예쁘게 생겨서 그냥 궁금해서.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고 일단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잠깐 남편 사무실에 들렀을 때 남편 회사의 초창기 멤버이기도 한 박 실장님에게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실장님, 저기 나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뭔데요, 사모님? 오해는 하지 말고 혹시 새로 왔다는 조혜진 씨 말이에요. 네. 사장님이랑 특별히 좀 친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제 말에 박 실장이 좀 황당한 표정과 함께 웃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으세요, 사모님? 아니, 별다른 건 아니고. 왜요? 조혜진 씨랑 사장님이랑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고민하다가 그 팔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절대 사장님이나 조혜진 씨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고요. 그런데 실장님이 제 말을 듣고 막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거네요. 뭐가요? 조혜진 씨 결혼한다고 해서 사장님이 선물 하나 해준다고 했대요. 사장님이 평소에도 직원들한테 선물 잘 주시잖아요. 그래서 뭐 갖고 싶냐니까 조혜진 씨가 그 팔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사장님이 주문해줬다고 하던데요. 그 말에 저는 머리가 확 맑아지더라고요. 저의 완벽한 오해였던 거죠. 어머, 그래요? 네, 조혜진 씨 곧 결혼하거든요. 남자친구도 한 번씩 퇴근한 예진 씨 데리러 사무실 와서 얼굴도 자주 보고. 그랬구나. 이 근처에 고깃집 아시죠? 사거리 쪽에 큰 고깃집. 그 집 아들이래요. 한 3달 뒤에 예식장 잡아놨다던데. 그 얘기 듣고 사장님이 선물 하나 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렇구나. 민망해라. 내가 괜한 오해를. 사모님, 아직 너무 신혼이셔. 저는 실장님의 장난 섞인 반응이 좀 민망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좀 민망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괜히 혼자 꿍해 있던 오해가 풀린 거죠. 남편 딴에는 직원이 결혼한다고 하니 선물 하나 사준 건데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했구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론 모든 오해가 풀리고 기분이 산뜻해졌죠. 그런데 그날 이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남편 차의 자동차 검사를 제가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 차를 끌고 자동차 검사소를 갔다가 돌아왔고 잠깐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사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와서 보니 차 문 쪽에 꽤나 큰 흠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흠집이 있었는데 이걸 왜 못 봤지 싶더라고요. 남편이 평소에 타다가 생긴 건지 아니면 제가 카페 가서 잠깐 주차를 했을 때 생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메모리를 꺼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아침마다 조혜진 씨를 데리고 카풀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남편이 카풀을 한다는 걸 전혀 몰랐기에 좀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둘의 대화를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회사 사장과 직원의 지루하고 사무적인 대화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두 사람의 목소리 톤이 바뀌더라고요. 오빠, 며칠 전에 오빠 마누라 회사에 왔잖아.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저희 남편더러 오빠라고 부르면서 제 얘기를 했으니까요. 나를 빤히 보더라? 혹시 뭐 눈치챘나? 하긴 나한테도 묻던데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언제 들어온 직원이냐고. 뭔가 촉이 왔나? 생긴 건 그냥 퉁실퉁실한 아줌마같이 생겼는데 촉 좋아, 오빠 와이프? 아닐걸? 그냥 봤을걸? 예진이가 이뻐서? 하면서 둘이서 킥킥거리는 겁니다. 그 대화는 절대 사장님과 직원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어느 직원이 삼촌뻘인 사장님에게 오빠라고 부르며 반말을 하겠나요? 저는 이것들 뭔 사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지도 박 실장에게는 남편이 결혼 선물을 주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저는 블랙박스의 모든 녹음을 다 뒤져들었고 그 두 사람이 확실한 내용관계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너무 충격이 컸고 배신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눈앞이 컴컴하더라고요. 믿었던 남편이 외도라니 그럼 이혼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애들도 있고 살면서 이혼이라는 건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건 저한테도 너무 무게감이 큰 일이었죠. 그렇다고 이 엄청난 사실을 묻고 지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고민 끝에 남편에게 다 얘기하고 경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블랙박스 음성도 들려주었죠. 다 아니까 변명할 생각하지 마. 남편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듣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빌었습니다. 행여나 남편이 옳다구나 싶어서 저랑 이혼한다고 하고 조혜진이랑 살겠다 어쩐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기도 했는데 남편은 바로 납작 기어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저는 착잡하면서도 복잡한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조혜진, 내일 당장 잘라. 알겠어, 여보. 당장 자를게. 그리고 지금 조혜진한테 전화 걸어. 지금 당장? 알겠어. 그렇게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조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심장이 튀어나올 듯 벌컥거리더라고요. 여보세요? 조혜진은 제 남편이 전화 건 줄 알고 낭낭하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듣는 저는 속이 뒤집혔죠. 조혜진 씨? 나 강민우 와이프인데. 제 말에 조혜진은 당황했는지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사모님 같은 소리 하네. 내 남편한테 오빠 하면서 왜 나한테 사모님 소리가 나와? 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큰 삼촌뻘 되는 남자랑 붙어먹어. 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거리 고깃집 아들이랑 결혼한다며. 삼촌뻘 남자랑 놀아난 주제에 다 속이고 순진한 척 시집갈 생각을 했어? 어디 내가 그 집에 다 얘기해줄까? 네 약혼남은 이런 거 아예 모르지? 죄송합니다 사모님. 한 번만 봐주세요. 어디서 나이도 어린 게 이따위 더러운 짓이나 하고 다녀. 소문 다 내고 생매장 시켜줄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혜진은 죄송합니다 소리만 하면서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다 까발리고 싶은데 한 번은 참는다.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뭐 개인 물건 들고 가니 어쩌니 개소리도 하지 말고. 다시는 회사에도 아니 그 동네 근처에도 오지 말고.
내 눈에는 더더욱 띄지 마. 알았니? 네,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간소송 할까 하다가 딱 한 번만 봐주는 거니까 처신 똑바로 해. 저는 조혜진에게 그렇게 말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처신 똑바로 하라고 딱 한 번은 봐주지만 두 번은 절대 안 봐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한 짓은 너무 괘씸하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깨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었죠.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질지언정 한 번은 덮고 넘어가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 가장 힘든 건 바로 저였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소가리를 해야 했죠.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간의 시간은 흘렀고 남편은 제 앞에서 반성하는 척 가정적인 남편인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에게 신뢰를 잃은 저는 그런 남편의 행동이 더 괘씸하게 느껴지고 화가 났죠. 저 인간이 앞에선 저러고 뒤에선 나를 속이는 게 아닌가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한번 넘어가 주기로 했지만 쉽지 않았고 제 마음속에는 혹시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괴로웠습니다. 덮겠다고 진짜 덮어질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엔 남편이 여전히 조혜진을 만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촉이 강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는 날을 잡고 남편이 샤워할 때 몰래 남편의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계속 의심스러운 마음이 있었기에 제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더라고요. 카톡 목록에 조혜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더 뒤져보게 되었는데 다른 메신저 어플에 비밀 채팅방이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싶어서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마침 샤워가 끝난 것 같아서 그냥 다시 제자리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틈에 다시금 남편 폰을 확인해 보았는데 그 비밀 채팅방은 제 예상대로 조혜진과 남편의 채팅방이 맞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정말 조혜진이랑 아직도 연락을 하는 거였습니다. 설마 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조혜진을 회사에서 해고했지만 대신 자기랑 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재취업도 시켜주었더라고요. 남편은 조혜진과 가끔 따로 만남을 가졌고 조혜진에게 돈도 송금한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돈까지 지어주었던 거죠. 저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한번 넘어가 준다고 했으면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이것들이 또 만나고 있다니 나를 아주 개호구로 봤구나 싶었죠. 저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뻔뻔하게 아직도 만나고 있을까 싶고요. 저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 내용을 제 휴대폰으로 찍어서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고깃집을 찾아갔어요. 저는 곧장 카운터로 가서 사장님으로 보이는 나이 드신 남자분에게 말했죠.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예, 그런데요. 누구시죠? 예비 며느님 이름이 조혜진 맞죠? 예, 그런데 조혜진 씨에 대해서 꼭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 가게의 사장님과 사모님, 조혜진의 예비 남편이라는 그 남자도 같이 둘러앉았습니다. 예진이에 관해서 무슨 일로 오신 거죠? 조혜진이랑 곧 결혼한다는 분이죠. 예. 조혜진이 제 남편하고 바람을 피고 있거든요. 예? 조혜진 최근에 회사를 옮겼죠. 원래 헬스기구 쇼핑몰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른 데로 옮겼잖아요. 그 헬스기구 쇼핑몰이 저희 남편 회사예요. 저희 남편이 거기 대표고요. 둘이서 바람 피다가 저한테 걸려서 회사 잘린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자르고 다시는 안 만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남편이 자기 친구 회사에 조혜진 취업시켜주고 여전히 만나더라고요. 조혜진한테 돈까지 주고요. 말도 안 돼. 예진이가? 제 말에 예비 남편은 충격받은 얼굴이었다가 인상을 쓰더라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증거 있습니까? 예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증거는 차고 넘치죠.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녹음 파일과 채팅 내역도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걸 본 조혜진의 예비 시부모도 예비 남편도 충격에 입을 못 다물더라고요. 그 앞에서는 얼마나 착하고 순진한 척을 했던 건지 이런 상황은 눈꼽만치도 짐작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은 얼굴이 허옇게 질린 채로 예진이 당장 가게로 부르라고 소리쳤습니다. 조혜진의 예비 남편도 넉나간 얼굴로 조혜진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예진아, 너 지금 당장 가게로 좀 와. 회사 일은 무슨 회사 일? 지금 그게 중요해? 당장 오라고! 조혜진의 예비 신랑도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조혜진을 기다리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분위기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조혜진이 왔는데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기함을 하더라고요. 조혜진은 제가 자기의 예비시댁 식구들이랑 앉아있는 광경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조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천천히 다가왔고 노여운 얼굴에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진아, 이분 남편하고 너랑 불륜 사이라는데 그게 사실이냐? 네? 아니에요, 아버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증거 다 확인했어. 전부 다. 무슨 증거? 말도 안 돼. 너 미쳤어? 너 그런 애야? 진짜 너네 전 사장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냐고. 도대체 왜? 조혜진은 낭패스러운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조혜진의 예비 신랑이 그러는 겁니다. 너 임신했다고 했잖아. 그 애는 내 맞아? 놀랍게도 조혜진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예비 신랑만 알고 있고 예비 시부모님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그 말에 조혜진의 예비 시어머니는 입을 틀어막은 채 비틀거렸고 사장님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혜진의 팔목을 잡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조혜진은 울고불고 놓으라고 난리치면서 끌려갔죠. 사장님은 저더러 남편 회사 어디냐고 앞장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따라오라고 했죠. 그렇게 사장님은 조혜진을 개처럼 끌고 갔고 조혜진은 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쳤지만 결국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화가 있는 대로 난 조혜진의 예비 신랑과 그의 어머니도 같이요. 그렇게 거리 한복판에서 조혜진은 가기 싫다고 색 난리를 쳤지만 결국 다 같이 남편의 회사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 회사에는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들도 와 있었어요. 하지만 고깃집 사장님은 사무실 문이 박살나듯 열고 들어갔고 조혜진을 저희 남편 앞에 집어 던지듯 내팽개쳤습니다. 저희 남편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입이 뜨악했죠. 이 개 같은 놈아! 네가 내 며느리를 꼬드긴 그 놈이야? 조카뻘이랑 그러고 싶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놈이 직원 상대로 이렇게 추접스러운 짓을 하고 다녀? 고깃집 사장님의 호령에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도 다 경악하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오해 같은 소리 안 해! 분노로 눈이 뒤집힌 사장님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책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사장님은 나이는 많지만 평생 고기 다듬는 일을 하셔서 그런지 풍채도 엄청 크고 얼굴도 무섭게 생기셨더라고요. 멱살을 잡히니 남편도 어쩔 줄 몰라서 버둥댔죠. 남편은 중요한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변명도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멱살을 잡혔습니다. 거기 있던 거래처 사장님들은 불쾌함과 당혹감,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 바라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조혜진이 비명을 지르고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배가 아프다고요. 처음에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얼굴이 정말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서 뒹구는 겁니다. 결국 직원 한 명이 다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고 조혜진은 구급차 들것에 실려 나갔죠. 나중에 들어보니 조혜진은 결국 유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기막힌 게 그 유산한 아이가 제 남편의 아이였는지 아니면 조혜진의 예비 남편의 아이였는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일로 제 남편은 공들였던 중요한 계약도 파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대표이사가 거래처 사장님들 앞에서 멱살을 잡히고 상간녀가 유산을 하는 그 끔찍한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소문이 그 좁은 업계에 쫙 퍼졌습니다. 어느 누가 남편 회사를 믿고 거래를 하겠어요. 그 사건은 일파만파 소문이 다 퍼져서 남편의 신용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죠. 조혜진도 당연히 파혼을 당했고 온 동네의 소문도 다 퍼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고 조혜진에게는 위자료 소송 소장도 보냈어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한 번 봐줬으면 됐지 두 번의 기회는 없었죠. 저에게 잘못 배송되었던 그 팔찌, 어쩌면 제가 모르고 있던 남편의 실체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 팔찌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쩌면 그것들의 추악한 연극에 속아 바보 같은 아내로 남아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혼 후 재산을 정리해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이혼을 하고 혼자 산다는 것이 좀 두렵기도 했는데 남편의 첫 외도를 봐주고 나서 몇 달 동안 지옥에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좀 두렵고 허탈한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이혼 후 새로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 후의 삶에서는 분명 힘든 점, 어려운 점, 서러운 점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를 배신한 남편과 제 속 썩어가며 같이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모든 힘든 감정들도 저의 홀로 서기에는 다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치열하게 일하며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남들 보기에 번듯한 직장에 성실한 남편까지 제 인생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호수 밑바닥에는 그때까진 몰랐던 남편의 허영심과 욕심이라는 썩은 진흙이 깔려 있었더군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제 얘기가 될 줄이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남편의 배신과 그 끝에 찾아온 소름 돋는 인과응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판교의 한 IT 기업에 입사해 지금은 꽤 인정받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가정적이고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를 100%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부부에게 상상치도 못한 일이 생긴 거죠. 사건의 발단은 유난히 스산했던 가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몸살기가 심하다,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다며 끙끙 앓는 남편을 위해 꿀물을 타먹였습니다. 열은 따로 나지 않았지만 몸살기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자기야, 오늘 회사에는 몸 안 좋아서 집에서 쉰다고 말해. 병원도 갔다 오고. 그래야 될까 봐. 걱정해줘서 고마워. 조심히 가. 축 늘어진 어깨로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운전해 회사를 가고 있던 차였습니다. 문득 3분의 1 정도 갔을 무렵 중요한 USB를 놓고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업무에 필요한 자료가 그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아, 하필이면 오늘 지각하겠네 생각하며 급히 차를 돌렸습니다. 가는 내내 회사에 늦을까봐 초조하더라고요. 그렇게 주차장에 도착한 저는 주차를 하고 내리려는데 저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 죽을 상을 한 채 누워있던 남편이
멀쩡한 얼굴로 어딘가 가고 있는 거예요. 뭐지? 괜찮아졌나? 회사를 가려는 걸까? 아니면 병원? 좀 전에 집에 있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쌩쌩한 남편의 모습에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은 콧노래까지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 사이에 옷도 단정히 입었고 아픈 기색은 전혀 없었죠. 저는 남편을 멀리서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차가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지 아는데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제 차에서 조심히 내려 다른 차에 숨어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웬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남편은 자연스레 그 조수석에 올라탔죠. 저 차는 도대체 뭐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아프다고 한 남편은 왜 멀쩡해 보이며 저 차는 또 뭘까? 남편을 부르려던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뭔가를 속인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아는 체를 하는 게 맞나 판단이 잘 서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망설이는 사이 남편을 태운 그 외제차는 출발해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이나 얼떨떨한 기분으로 가만히 있다가 일단은 USB를 챙겨 회사로 갔습니다. 하지만 좀 전의 광경 때문에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성실하고 믿음직했던 남편한테 처음으로 어떤 의심이 생겼던 거죠. 제 머릿속에서 그 차는 뭔지, 왜 남편이 아프다고 하고 그 차를 탄 건지, 도대체 남편이 나에게 뭘 속이고 있는지 알아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나름 철두철미하게 카카오톡 대화방을 수시로 나가고 통화 목록도 수시로 삭제한 것 같지만 그가 간과한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였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잠든 사이 저는 그의 노트북을 열고 공용 아이디로 로그인된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 갤러리에서 사진을 지우면 끝인 줄 알았겠지만 클라우드 휴지통에는 그가 지난 3개월간 지운 사진들이 고스란히 복구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었거든요. IT 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저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 몰래 남편이 그동안 지웠던 사진들을 복구해보게 되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복구된 사진들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제 결혼 생활을 통째로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니, 흔든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제 결혼 생활은 산산조각나기 시작했죠. 그때까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의 비밀들, 저를 속이고 있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남편에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 남편과 그 여자는 호화스러운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더라고요. 저와 연애 시절 데이트를 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데이트였죠. 그 여자와 1인당 20만 원이 넘는 고급 오마카세를 먹으며 찍은 사진도 있고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잔뜩 쇼핑을 한 채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선물한 건지 그 사진 속 여자가 직접 산 건진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방긋 웃으며 명품 종이백들을 한아름 들고 찍은 사진도 있었죠. 사진이 언제 찍힌 건지 정보를 확인해 보니 남편이 야근한다, 회식이다, 회사 사람이 상을 당해서 조문을 가야 된다 등등 다양하게도 핑계를 댔던 그런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에겐 티내지 않고 블랙박스도 확인을 했습니다. 핸드폰 사진은 다 지웠지만 블랙박스는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거기에는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아마 그 여자가 남편의 차를 탄 모양이었습니다. 안나야,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자기 너무 보고 싶었어. 이리 와봐, 뽀뽀 좀 하자. 그러면서 쪽쪽 소리까지 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다 듣는 저는 이가 갈리고 주먹이 쥐어졌죠. 우리 회사 내일 모레 창립 기념일이라서 출근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와이프가 알면 자기도 연차 쓰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할 게 뻔해서 말 안 했지. 우리 자기랑 놀러 가려고. 그래, 우리 바다 보러 갈까? 내 차 타고 가. 좋아. 우리 안나 차 또 죽이지. 참, 어제 아빠한테서 전화 왔거든? 아버님이? 오빠 궁금해 하시더라고. 그 콧대 높은 딸이 한국 가서 만나고 있는 남자가 누군지 얼마나 궁금해 하셔. 아, 정말? 나 아버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둘이서 만나는 것도 모자라 부모님까지 소개를 시킬 작정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오빠가 유부남인 건 몰라. 알지? 당연하지. 그 귀한 딸이 유부남 만나는 거 알면 아버님이 얼마나 충격이 크시겠어.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 오빠 와이프랑. 그래야지. 적당할 때 얘기하고 끝내려고. 이미 오빠 와이프가 눈치채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절대 그럴 일 없어. 내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완전 둔탱이라 그런 거 눈치 잘 못 가. 내가 봐도 오빠 와이프 좀 그래 보이더라. 어쨌든 최대한 빨리 이혼은 할 거지? 나 오래 못 기다려. 말이라고 해? 당장 하고 싶다. 우리 자기 같은 여자가 나 좋다는데 내가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 자기 따라서 미국 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지금 한국에서 아등바등 사는 거 얼마나 힘든데. 회사도 당장 때려치고 싶어. 나 진짜 외국에서 생활하고 싶었는데 우리 안나가 내 꿈을 이뤄주네. 그래, 나 따라가면 우리 아빠네 회사에서 일하면 돼. 오빠 영어 잘하니까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선택한 남자니까 아빠도 잘해주실 거고. 오빠만 잘하면 돼. 자신 있지? 그럼 자신 있지. 여튼 빨리 정리해. 아빠도 자꾸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나도 곧 미국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 알았어. 걱정 마. 내가 조만간 얘기하고 문제없이 정리할게. 나도 요즘 어떻게 빨리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이야.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대충 유추를 해보니 그 여자는 미국에서 온 여자 같았고 남편은 저를 정리하고 그 여자와 미국에 가서 살 생각인 모양이었죠. 성실함이 무기라던 내 남편, 내가 100% 신뢰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내 등 뒤에서 칼을 꽂고 배신할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그 사람 딱 봐도 그럴 만하다 싶은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너무 평범하고 연애할 때도 여자 문제도 없고 친한 여자친구들조차도 없습니다. 외모도 평범하고 성격은 오히려 좀 쑥맥인 것 같고 내성적으로 보이기도 했기에 남편의 이런 이중성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저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은 겹쳐서 오는 건지 저희 고모가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 연락도 많이 하고 친했던 고모가 돌아가시니 충격도 크고 너무 힘들었죠. 남편에겐 말 안 하고 장례식장에 그냥 혼자 가고 싶기도 했지만 모든 걸 터뜨리기 전까지는 남편에게도 최대한 티를 내지 않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고모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야 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자기도 회사 갔다 와서 바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고모하고도 꽤나 가까운 사이였기에 장례식장 안에서도 비통한 심정이었죠. 가뜩이나 남편의 외도 때문에 힘든데 고모까지 돌아가시니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분명 회사 마치고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을 해봐도 연락이 안 됐죠. 고모는 따로 자식이 없었기에 제가 3일 내내 빈소를 지켰는데 그동안 남편은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던 겁니다. 장례식도 안 오고 그 여자 만나러 갔나 싶어서 제 속은 정말 용암처럼 끓더라고요. 저는 빈소를 지켜야 했기에 섣불리 자리도 못 떠났고요. 아무리 여자한테 미쳐도 그렇지 진짜 인간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남편이 떡하니 집에 있는 거예요. 왜 오지 않았느냐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추궁에 당황하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 뻔뻔하게 굴면서 대뜸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남편에게 이런 이혼 얘기를 들으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겠지만 저는 이미 남편이 그 여자랑 바람을 피고 이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고 가짜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물었습니다. 이혼, 여자 있니? 여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너한테 좀 질려서 그래. 남편으로서 나를 존중해주지도 않고 나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잖아. 솔직히 그동안 살면서 성격적으로 안 맞다 싶은 적도 많았는데 그래도 참았거든. 근데 이제 그러고 싶지가 않다. 우리 그만 헤어지자. 남편은 준비한 말인 양 술술 내뱉더라고요. 저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혼 사유가 내가 되기라도 한대? 나 다 알아. 네가 바람 폈잖아. 미국에서 온 안나라는 여자랑. 제가 구체적으로 상간녀의 이름을 말하자 남편은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혹시 내 폰이라도 뒤졌어? 근데 다 지웠는데.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지. 근데 다 알면서 여태까지 티도 안 냈다고? 와, 너 무섭다. 놀고 있네. 무서운 건 너지. 잘도 뻔뻔하게 속여왔지. 얼마 전엔 아프다고 난리쳐서 꿀물까지 타줬더니 그년 만나러 갔지. 회사 가는 척 나 미행까지 했냐? 너 진짜 무섭다. 라면서 저더러 무섭네 어쩌네 하는데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난 네가 더 무서워. 어쩜 그렇게 얼굴에 철판 깔고. 네가 그런 인간인지 전혀 몰랐어. 제 말에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따지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나한테 정 떨어졌겠네.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정리하기도 훨씬 낫겠어. 그래, 네가 내 뒷조사한 대로 나 여자 있어. 그 여자랑 살고 싶어. 너랑은 차원이 다르고 급이 다른 여자야. 그만 이혼해줘. 충격적인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미안해 하기는커녕 그 여자랑 저랑은 차원이 다르다며 자기는 그 여자를 만나 팔자 피고 싶다더군요. 제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묻지 않아도 지 입으로 떠벌떠벌했죠. 남편 말로 그 여자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LA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재력가래요. 자기는 그 여자 따라 미국 들어가서 편안하게 떵떵거리며 살 거랍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죠. 사실 남편은 연애 때부터 외국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에 1년 정도 외국에서 어학연수를 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다며 나중엔 무슨 일이 있어도 외국에 가서 살겠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니 좁아터진 나라에서 서로 너무 경쟁하며 산다느니 욕도 잘했죠. 남편은 외국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영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도 결혼하고 나서 외국 가서 살자는 말을 종종 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이러나 저러나 한국이 제일 편하고 최고라면서 그리고 외국에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했죠. 남편이 그토록 외국에서 살고 싶다 하니 저도 생각은 해보겠지만 직장도 그렇고 거주지도 그렇고 쉬운 일이 아니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부분이 자기랑 안 맞는다며 투덜댄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온 안나라는 여자가 남편에게 아마 같이 미국에 가서 살자고 한 모양입니다. 남편한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처럼 느껴진 모양이죠. 남편 놈은 신나서 저를 모욕하며 그 여자를 띄웠습니다. 그 사람은 스케일이 달라. 나 이제 팍팍한 한국 생활, 대출금 갚는 인생 지긋지긋해. 내가 너한테 외국 가서 시작하자고 몇 번이나 말했냐. 너는 맨날 나중에. 사실은 나갈 생각도 없었지. 남편이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썼지. 나는 그런 부분이 너한테 서운했던 거야. 그 여잔 달라. 부자인데다 나만 사랑하고 배포도 엄청 커. 내가 좋대. 같이 미국 가서 살재. 나 책임지겠다고 하더라. 가만 생각해보면 나도 그 사람 안 따라갈 이유가 없어. 그 사람이랑 미국 가서 떵떵거리고 살 거야.
영주권도 바로 해결해 준다고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이혼해줘. 남편은 저와의 결혼 생활을 후회하며 자신은 이제 물 건너가 상류층으로 살 운명이라고 으스대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이런 허영심에 찌든 인간인지 전혀 몰랐던 제 스스로가 한심할 지경이었죠. 하도 외국 생활 타령을 하긴 했지만 그것 빼곤 다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녹음하며 증거를 모았지만 아무리 증거라고 해도 상처도 받고 제 영혼이 갈아먹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이혼해달라는 말에 오기가 생겨 이혼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작정하고 저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바람핀 주제에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의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바람난 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럴수록 더 파렴치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자기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처럼 느껴지는지 정말 막대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이 지긋지긋했지만 그럴수록 더 이혼해주기는 싫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라는 생각이 가득했죠. 그 여자가 남편에게 오래 기다리지는 못한다고 했기에 남편은 더 똥줄이 타는지 계속 이혼해달라고 생 난리였고 그럴수록 저는 더더욱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상간소송을 할 작정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폰에서 입수했던 그 여자의 정보를 이용해서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나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이용해 그 여자의 디지털 흔적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상간녀의 인스타그램을 알게 되었죠. 그녀의 피드는 화려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고급 호텔에서 찍은 사진, 명품 가방들을 들고 찍은 사진, 외제차 앞에서 찍은 사진 등 남편이 저 몰래 삭제하며 휴지통에 버렸던 그 사진들도 피드에 여럿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SNS만 보자면 그 여자는 완벽한 영앤 리치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모를 꿍꿍이와 구린내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상간소송을 준비하면서 그 여자의 SNS를 종종 염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SNS도 거의 안 들어가는데 그 여자 SNS는 정말 수시로 들어갔죠. 남편하고 만나는지 어디에 갔는지 등등 다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얼마 뒤 그 여자의 최신 게시물 하나에 댓글 하나가 달린 겁니다. 다른 댓글들은 다 칭찬 일색이거나 부럽다 이런 댓글인데 그 댓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신분 세탁하는 중, 거짓말 무섭다 무서워. 그 댓글이 눈에 확 띄었고 이게 뭐지 싶어서 그 댓글을 쓴 사람의 SNS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댓글을 쓴 사람도 외국에서 거주 중인 여자 같았는데 엄청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일반적인 직업의 여자 같지는 않았죠. 저는 다시 상간녀의 SNS로 돌아왔는데 그 짧은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그 지인이 남긴 댓글이 삭제가 된 겁니다. 아마 상간녀가 그 댓글을 보자마자 삭제한 모양이었죠. 아, 이거 뭔가 있구나 싶었던 저는 다시 그 댓글을 달았던 여자의 SNS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계정을 파고들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그 지인이 5년 전쯤 올렸던 게시물들까지 싹 훑어보았죠. 그리고 나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 후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절대 이혼 안 해주겠다 결심했는데 제 마음이 달라진 거죠.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왔고 저는 식탁에 앉아 간단하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너 안나한테 상간소송했어? 이제 소장 받았나 보네. 와, 진짜 왜 이러냐. 뭘 왜 이래. 바람 폈으면 당연히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 저를 노려보는 남편의 눈에서는 살기가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그 상간녀 잡아서 미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제가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이럴 거면 나한테도 해, 소송. 그리고 이혼하자고. 내가 위자료 줄 테니까.
위자료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 네가 바람핀 거니까. 그럼 뭐 어쩌자고.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너는 좋아? 나라고 네가 뭐 좋아서 이러고 사는 줄 아니? 나야말로 너 지긋지긋하고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그래, 해줄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근데 이 집 재산 분할해. 그러면 이혼해 줄 테니까. 뭐라고? 이 집은 남편의 지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이 집 재산 분할해서 반 넘기면 이혼해 준다고 했죠. 원래는 절대 이혼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상간녀 지인의 SNS를 보고 나서 저도 마음이 바뀐 겁니다. 남편은 제가 일단 이혼해 준다고 하니 마음이 동요되는 듯 했지만 재산 분할에서 반을 요구하니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바람핀 주제에 이혼해달라면서 아무것도 안 해줄 작정이었니? 진짜 뻔뻔하다. 최소한의 돈으로 보상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 집 반이면 돈이 얼만데. 그럼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 나는 아무 상관 없으니까. 남편은 씩씩대더라고요. 그러더니 일단 자기도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간소송은 취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남편은 바로 다음날 저녁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재산 분할 반 해줄 테니 이혼해달라고. 대신 상간소송도 취하해주고 자기한테도 위자료 소송 걸지 말라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받는 것보다 재산 분할 반 받는 게 저한테도 훨씬 이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상간소송을 취하하고 빠르게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남편은 신나서 엄청 적극적으로 이혼 절차에 임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길로 금매로 집을 내놓았습니다. 아마 집을 정리하고 자기도 그 여자 따라 미국 갈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죠. 저는 이혼 절차 마지막에 남편에게서 약속된 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랑 정리 후 바로 그 여자와 떠날 준비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비웃었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저는 지인을 통해서 남편의 근황을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정말 미국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간녀 따라 미국에 가서 떵떵거리며 사는 건 전혀 아니었어요. 남편이 미국에 간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그 상간녀를 잡으러 간 것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뭐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때 상간녀의 SNS에 의문의 댓글을 남겼던 지인의 SNS를 뒤져봤잖아요. 옛날 사진부터 뒤지던 저는 충격적인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샵 LA, 샵 한인타운.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온 사진 속에는 그 상간녀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촌스럽기 짝이 없는 짙은 스모키 화장에 가슴이 훤히 드러나는 싸구려 홀복을 입고 칵테일 쉐이커를 흔들며 윙크를 하고 있는 여자. 제가 남편의 폴더 속에서 사진으로 봤던 그 고급스러운 부잣집 딸하고는 180도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그 피드들을 살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건물주 교포 딸이라던 그 여자는 LA 한인타운, 그것도 구질구질한 싸구려 바에서 일하던 바텐더 여자더라고요. 남편이 말한 것처럼 그런 부자 사업가의 딸처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댓글을 남긴 지인은 이 상간녀랑 같이 일을 했었던 바텐더 동기인 것 같았어요. 둘이서 홈쉐어를 하며 같이 살기도 했던 모양인데 집에서 찍은 사진도 얼마나 구질구질한지 사진만 봐도 막장 인생 느낌이 제대로 나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깨달았죠. 아, 남편놈이 이 여자한테 속고 있는 거구나. 이 여자는 절대 그런 부잣집 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 말이 안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 딸이고 돈이 그렇게 넘쳐날 정도로 부자인 여잔데 유부남의 외모도 평범하고 특출날 것도 없는 제 남편에게 꽂혀서 이러는 게 뭔가 이상했죠. 저는 직감적으로 그 여자가 일반적인 여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오히려 이혼을 해주고 남편을 이 여자한테 보내주는 게 복수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로 이혼을 결심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인한테 들은 남편의 근황은 제 예상보다 더 막장 드라마 같았죠. 그 여자는 미국으로 잠깐 출국을 해야 한다고 했고 자기 법인으로 사업 비자를 바로 내려면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국세청 추적을 피해야 돼서 달러 현찰로 가져와라 라고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남편은 집을 판 나머지 금액에서 상당 부분을 그 여자한테 전달했고 그 여자는 미국에 가서 정리하고 바로 다시 돌아온다고 돌아오면 같이 바로 출국을 하자고 했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믿었고 회사도 그만두고 이민 준비해놓고 그 여자를 기다렸지만 당연히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 여자를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은 뒤늦게서야 모든 게 사기였구나 깨닫고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사기친 사람인데 그 연락을 받겠나요? 남편은 한순간에 그 큰돈을 날리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그 뒤로 그 여자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이미 외국으로 가버렸는데 뭘 어떻게 잡겠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여자에게 남편 같은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답니다. 외국에서 온 부잣집 여자 행세하면서 남자들 꼬셔내고 같이 미국 가자고 하고 그 여자에게 당한 남자가 꽤 많았다고 했고 그 여자가 타고 다니던 외제차도 그런 남자들의 차 중 하나였대요. 외국에서 오랫동안 술집과 바텐더로 일하던 그 여자에게 순진무구한 남자 꼬시는 건 일도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실체를 알게 된 남편은 넋이나가 울부짖다가 그 여자를 찾겠다고 미국까지 넘어갔대요. 사기당해서 그 충격으로 이성이 마비된 건지 그 여자를 어떻게 잡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남편은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 그 뒤로는 지인들도 소식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남편이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하고는 급이 다른 여자니 뭐니 하면서 저를 후려쳤는데 과연 급이 다르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완전 사기꾼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어리석음에 고개를 가로저었는데 그 뒤에 들리는 후일담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LA에서 그 여자를 찾겠다고 돌아다니다 렌트카 사고를 크게 냈다고 했습니다. 꽤 많이 다친 모양이고 그 일로 현지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술이 잘 되지 않았는지 후유증으로 다리 한쪽을 절개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어마어마한 의료비에 수술비까지 내야 되게 되었죠. 남편은 집을 정리한 돈에서 그 여자에게 주고 남은 돈은 거의 의료비로 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재산 분할해서 남편의 몫으로 들고 간 돈은 그런 식으로 다 날린 거죠. 남편의 최후가 너무 처참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이 생각한 그런 부잣집 교포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저도 예상했는데 남편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반면 저는 남편과 이혼하며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우량주에 투자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그 주식이 연일 상한가를 치며 3배 넘게 불어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화려한 사치를 부리기보단 온전한 저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완벽한 싱글 라이프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헬조선이라며 비하하던 이곳에서 저는 경제적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모두 얻게 되었죠. 아내인 저를 배신하고 그 상간녀를 따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싶었던 전 남편.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전 남편은 소소하고 평온했던 원래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 것이었는지 이제는 깨달았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굳이 남편을 동정하거나 비웃어줄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니까요. 성실하게 산 저에게는 이곳이 천국이고 헛된 욕망을 쫓던 그 사람에게는 그곳이 감옥일 뿐일 겁니다. 남편의 상간녀 SNS를 살펴볼 때 정말 피눈물이 났는데 그런 제 눈에 띈 한 줄의 댓글. 그 댓글로 인해 결국 남편은 망하고 저는 이혼 후 평온하게 잘 살고 있네요. 그 댓글이 제 눈에 띈 건 정말 하늘이 도운 일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남편도 이 일로 본인의 잘못을 많이 돌아보길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